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생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복소수에 대한 간단한 계산, 복소수 규칙을 이해하느냐, 거듭제곱의 규칙을 이해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는 i고 i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이렇게 되고 5제곱 하면 다시 i,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이제 규칙성이 되는 거죠. 자, 4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1제곱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뭐 크게 4의 배수할 때 100이 4의 배수가 되니까 일단 2000 부분을 가볍게 사라지게 만들면 i의 21제곱 형태랑 이제 결과가 똑같아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4번마다 규칙이 너무 쉽게 보이죠? 자, 이제 4, 5, 20, 22 배수가 20이 또 딱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i의 1제곱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 i 4번마다 규칙이 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합니다. 두 다항식 a, b 주어져 있는데 a-2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진짜인가요? a, 2x 여기다 2배를 하게 되면 2x 와 2x 제곱 빼기 2배를 해주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뭐 이렇게 간단한 계산하는 얘기인가요? 저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지워져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마 수식 정리 중에서도 아주 좀 간단한 형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px를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도록 한다. 나머지 정리 문제는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하는데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 나머지가 0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랬을 때 풀이 원리 이번 풀이 원리만 물어본 거죠. 이제 몫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이제 0 이렇게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이하겠다. 즉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p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5 처리되는데 그 계산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또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 원리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2차 함수 최대치수. 일단은 그럼 최고차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싹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에 의해서 계산을 싹 해가지고 이제 3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제한표식을 표시해주면 되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요 범위만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가장 큰 값은 얼마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2, 6, 1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가장 기본적인 요소. 자, 최고차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 모양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비해서 2분의 b 처리해서 대칭축 빨리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변형 표시해서 풀어갈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해되죠? 이런 절차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풀어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희 좌측 부분을 이제 전개해서 양쪽 이제 계수 비교를 해서 풀어갈 수도 있는데 자, 항등식을 이렇게 뭐 꼭 전개해서 풀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좀 이제 괄호 부분들이 전부 다 0이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만 남습니까? 좌측엔 C만 남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이렇게 처리돼서 C 값은 이제 이렇게 곧바로 잘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떤 또 풀이가 있겠습니까? X에다가 이제 0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C 값이 0이니까 A 더하기 B 이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돼서 a 더하기 b 값을 알고 c는 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가볍게 이제 각각 a 값 b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주어진 문제를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풀이를 좀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무엇을 풀 것인가와 이렇게 좀 결합시켜서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뭐 도저히 잘 안 되게 되면 뭐 전개해서 개수비를 비교해서 풀어가는 방법은 항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값 두 개를 주어져 있을 때, 자, 이제 곱셈 공식이 나왔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 부분들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이런 항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계산 결과 마이너스 100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64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에다가 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xy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12xy는 이렇게 이제 이항시켜서 플러스 100에서 이렇게 되니까 36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xy는 얼마입니까? 3 이렇게 해서 구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xy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값이 이제 x-y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플러스 2xy 이런 형태 처리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제곱 16에다가 2, 3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가볍게 이제 22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자, 뭐 곱셈 공식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잘 익혀야 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익혀야 될 뭐 3차하고 그다음에 뭐 2차와 관련되어 있는 뭐 활용식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공식 써진 부분 이렇게 좀 밑줄 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자, 곱셈 공식 반드시 익혀야 될 항목 3차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7번 시작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 길이가 ABC인 직립면체가 있습니다. ABC 알겠습니다. 대각선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요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겠고 또 다시 여기 C하고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제곱을 해서 이제 61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해달라. 그럼 모서리 길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각각 이 모서리가 몇 개씩 있습니까? 4개씩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52를 오히려 4로 나눠서 4, 1은 4, 4, 3, 12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건널비를 구해달라. 건널비는 이제 뭐 이렇게 바닥 넓이를 구하게 된다면 A 곱하기 B 이렇게 이제 A, B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 옆넓이를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러면 BC 이렇게 앞에 넓이를 하면 CA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넓이가 몇 개씩 있습니까? 위, 아래, 뭐 좌우 이런 식이니까 이제 2개씩 있는 이런 형태가 이게 바로 건넓이가 되겠죠.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곱셈 공식하고 또 연결되는 것 좀 느낌이 오셨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는 이 항목 되겠죠? 자, 이 부분이 13 해서 13제곱이 되겠고 여기 커 6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2배의 이렇게 이제 AB, BC, CA가 나오는데 자, 이쪽 항목이 그냥 우리가 구해가는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건널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3제곱 빼기 61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3제곱 이게 169도인가요? 그래서 61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8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08입니다. 라고 해서 건널비 표시해 가면 되는 그런 형태. 자,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뭐 대각선 길이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모서리 길이, 그 다음에 건널비. 자, 이렇게 주어진 각들만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곱셈 공식하고 연결시켜 가는데 이제 무난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맨 처음에 일단 특히 이제 뭐 대각선 길이 할 때 곧바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서 나온 밑면의 대각선 길이에다가 이제 입체의 대각선 길이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살짝 까탈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좀 정확하게 공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2차식이 0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고차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도 관여가 되는 거죠. 4제곱 더하기 x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x제곱 플러스 자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나눈다고 해주면 몫이 생기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생길 텐데 이 부분이 0이니까 이 전체 결과가 또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즉 주어진 값하고 나머지하고 이제 결과가 같아지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x 제곱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해서 빼기를 하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x 들어가게 되면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또 빼니까 4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이제 4 처리해서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빼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때 이제 이 나머지가 이제 뭐란 얘기죠? 3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이 값이 이제 당연히 이곳이 0이었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답이 되가는 자, 나머지 정리 원리 뭐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고차식을 좀 나누기 해서 이제 목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구하라 이런 연습해가는 과정인데 그냥 이렇게 목 나머지 구하라 이렇게 묻기 조금 좀 뭐랄까 그렇게 되게 되면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식을 좀 이렇게 약간 좀 표현을 달리해서 낸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문제 형태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가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항식 와우 가로 안이 뭐 상수항에서부터 구차까지 있는 식인데 그런 식을 또 제곱하겠다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개했을 때 자 근데 이제 x 제곱계수 구하라 x 세제곱계수 구하라 이런 형태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2x 더하기 뭐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그럼 5x 4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런 걸 제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둘을 뭐 이렇게 곱하게 하는 걸 텐데 뭐 물론 뒤에 이제 더 높은 차수도 있겠지만 자, 이 4제곱이 관여돼서 이렇게 전개하는 부분들은 차수가 아무리 낮아도 몇 차가 되죠? 4차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뭐 제곱이라든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문제 풀이하고 이제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제곱의 계수를 구한다면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그 이후에 더 높은 차수들은 관심이 없고요. 이제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됐을 때 그 이후의 부분들은 관심이 없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곱까지 부분들에서 이제 제곱의 계수가 나올 수 있겠죠. 요렇게 곱하기 했을 때 상수항하고 2차를 곱하기 했을 때 3이 생기고 1차 곱하기 했을 때 4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하고 1차 곱하기 했을 때 3 이렇게 생겨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10이 되는 걸 10x 제곱해서 이렇게 해서 x제곱의 계수는 10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3x제곱에 4x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세제곱의 계수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부분들은 더 필요가 없고 2x, 3x 제곱에 4x 세제곱 이렇게 됐을 때 자, 세제곱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상수항하고 세제곱항에서 4, 1차항하고 2차 그래. 요것도 좀 표시가 안 되니까 1차하고 자 이렇게 1차하고 2차항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6이 되겠고 2차항하고 1차항에서 또 6, 그 다음에 3차항하고 1차항에서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에서 x 세제곱해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얻어져 가는 과정. 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하는지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빼기 하라고 했으니까 빼기에서 뭐 10은 이렇게 가볍게 구하면 되겠고, 자, 중요한 특징, 구차인 형태를 이런 부분을 이제 제곱을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이제 구해야 될 부분 제곱,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원리 부분 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항들이 더 있는데 만약에 4제곱을 이렇게 해서 전개한다면 아무리 낮은 차수도 최소 4차는 되겠다.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곱계수를 구해갈 때는 제곱까지만 좀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짝을 맞춰서 전개해서 계수 나온 부분 역시 3차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원리들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좀 설명드린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확실하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이 7이다. 학습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부분들이 식이 조금 살짝 복잡한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잘 할수할 수는 없을까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나누기 할 때 이 부분이 1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이 조금은 간단해졌죠. 자, 그러면 오른쪽은 또 똑같은 형태니까 1 마이너스 베타분의 2베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 계산해서 이건 2 처리되고요. 야, 조금 간단해졌는데 완벽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통분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좀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알파하고 1 마이너스 베타 열심히 곱하기 해주고 2 알파에다가는 1 마이너스 베타, 2 베타에다가는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는요. 1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위는 전개할 때 이렇게 되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한번 좀 대입을 좀 해볼까요? 1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고, 곱이 아까 얼마였죠? 곱이 7이었습니까?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4, 7이 마이너스 28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숫자가 커졌는데, 그러면 이 더하기 이 부분이 얼마입니까? 8에 12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36 이렇게 마이너스 3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근과계 수위관계 부분 확실하게 좀 잘 알고 있는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나온 부분 확실하게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조진식 뭐 그냥 정리해도 뭐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이제 좀 튀어났는데 뭐 잘 안 되면 맨 처음 그 식에서 그냥 이렇게 통분하셔도 뭐 되겠습니다. 뭐 안 될 거 없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1 플러스 알파에 뭐 1 마이너스 베타, 1 플러스 베타에 1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곱하게 하니까 좀 이렇게 전개항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약간 좀 줄여서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순간순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때 이제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 평상시에 연습할 때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두 개를 열심히 곱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복소수 이론 공부가 돼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A 값이 0보다 0이 아니라고 했죠. 0보다 작다. 그럼 B 값도 0보다 작다. 둘 다 이제 음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루트 안이 마이너스니까 이제 복소수 i 곱하기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생기겠다. 이런 형태. 그래서 범위를 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뭐 하나는 좀 음수 양수 곱하기 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고요. 자, 양수 곱하기해서 뭐 양수되는 거는 더욱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나누기 할 때는 만약에 루트 x분의 루트 y 이렇게 돼 있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긴다면 이런 경우는 언제죠? x 값이 0보다 작고 y 값이 0보다 클 때다. 이런 항목인데 지금은 둘 다 음수니까 이렇게 뭐 그대로 루트 풀이해 가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음수 양수. 와, 드디어 이제 4번에 음수 양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밖에 마이너스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게 지금 잘못 풀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완전 제곱은 음수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 형태로 풀려가는 부분 11번은 자연스럽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 공부할 때 루트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 나누기 형태일 때 마이너스 되는 이 각각의 범위들, 지금 결과가 각각의 범위들, 그죠? 다른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마이너스가 생길 수 없습니다. 각각의 범위들은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느냐 질문 던지는 이론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Z라는 값이 주어져 있는데,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복수수 하게 되면 항상 정리가 가장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전개해서 K, 그 다음에 3,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되죠?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K 마이너스 1, i 이렇게 정리 자체를 일단 깔끔하게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복소수를 이제 제곱을 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k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k 마이너스 1의 제곱 처리되겠고, 2배의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i 이렇게 처리되죠. a 제곱 빼기 b 제곱 2ab i 이런 형태 꼴로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곱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만 남아라 이런 얘기 되니까 이 실수 부분
이 부분이 좀 사라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k제곱 지워지고 전개할까요?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에다가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거는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리하게 되면 이제 k제곱은 사라지고 8k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8이 되는 건가요? 이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처리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k값이 마이너스를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뭐 복소수 뭐 까탈스러운 이론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복소수 하게 되면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부분이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봐도 되거든요. 그 다음엔 뭐 이제 겨우 복소수 제곱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곱한 다음에 이제 이 실수 부분이 0되는 그런 형태를 풀어달라 이런 문제 형태니까 그 다음 문제 형태에 맞춰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자, 가장 기본 정확하게 잘 지켜서 그다음 차분하게 문제에 대처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계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이라는 것은 y는 0 이렇게 된 식이죠. y는 두 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개념이니까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2에 k-2x 플러스 k제곱 y인데 y값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원래 이제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 이런 것은 결국은 뭐다? 2차 방정식이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x축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난다는 얘기는 이게 만나는 x 좌표가 여기가 뭐 알파 베타 이렇게 근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요 알파 베타의 x 좌표값을 여기서 구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이론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당연히 판별식 살펴봐야 되겠고 짝수 형태니까 4분의 D를 해서 k-2의 제곱 빼기 k제곱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k제곱이 소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이런 형태의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값은 1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k값이 1보다 작다. 근데 그걸 만족해주는 가장 큰 정수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는 방금 전에도 이렇게 둘의 연립하는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 y에다가 이제 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2차 방정식 이론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사실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 이론 자체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뭐 근 개수 관련한 부분 간단한 판별식 뒤에 논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과 방금 전에 풀었던 거와 이제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한번 써볼까요? 2차 함수하고 직선 x- 이렇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렇다면 얘기는 이제 y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이꼴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x제곱에 1 마이너스 ax 이게 그러면 소거되네요. 마이너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2차 방정식. 함수로 보게 되면 함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서 만나는 지금은 근데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점 좌표, 요 x 좌표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근이 한 개가 나오는데 그 근이 또 뭐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내용 정리는 끝났는데 여기서 뭘 풀까요? 뭐 근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뭐 제곱 이렇게 되는 이 모양으로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가장 무난하죠. 굳이 뭐 이제 판별식 T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 1 마이너스 a 값이 2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b는 이퀄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도 마이너스 1이고 b 값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a, b 값을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a, b 값을 구했는데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하는 부분들은 뭐 마지막 처리, 잔여 처리가 되는 거고
연속해서 이제 2차 함수하고의 관계가 나오는데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식을 좀 다 써드렸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두 부분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것처럼 이제 둘을 동시에 만족해내가는 걸 풀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yy 같다 해서 식 만들어서 정리하게 되면 결국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문제의 뜻에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을 이렇게 긋는데 지금은 이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러니까 만나는 근이 하나가 되겠다. 즉 이 2차 방정식 근이 이렇게 한 개가 되는데 그 근이 이거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 형태니까 뭐 판별식 t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절차를 거쳐서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편리한 것 같아서 좀 쉬운 방법 형태를 통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관계 이해만 정확하게 잘하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또 평이한 문제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드렸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 모든 허근의 합, 허근의 곱, 허근의 곱, 실근의 합, 정확히 잘 읽어야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고차식 인수분해는 뭐 조립제법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 6에 약수해서 해야 되는데 뭐 1은 좀 안 될 것 같죠? 개수의 총합이 0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그럼 0 되고 0 내려오고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1 되겠고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6에서 처리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1계통이 다 됐으니까 2계통도 한번 해봐야 되죠. 2 써지고 2 되고 2는 4에다가 그러면 3 되니까 6 해서 또 됐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실근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실근 나왔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서 처리가 될 텐데 플러스 3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뭐가 되죠? 허근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실근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 뭐 다시 전개했습니까? 그냥 합해서 이제 1 이렇게 쓰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근의 곱 이렇게 된 부분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런 모양 형태를 통해서 3 이런 형태를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된 실근의 합, 허근의 곱 구했는데 이 두 개의 값을 또 곱하기 하라.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3에서 답은 3번. 네, 3, 4번에 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차식 인수분해는 바로 뭐를 통해서 한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실근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 부분들이 뭐 키포인트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에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좀 처리가는 부분들이 좀 살짝 가미되는데 이건 이제 2차 방정식 이론에서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인수분해만 잘 됐다면 분할이 처리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1 식은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허근은 이쪽 뒤쪽 식에서 나오겠습니다. 조금 이제 x는 실근되는 거니까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거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하면 켤레근을 가야 되니까 오메가 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기본 항목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론들이 있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근이니까 오메가를 이렇게 열심히 대입하면 0이 된다. 오메가 바도 대입하면은 0이 된다. 이런 이론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이런 부분들, 오메가 바 세제곱 이런 부분들도 또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또 이론들이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론들 또 만들다면 뭐 주어진 식을 또 가운데 차수로 나눠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럼 뭐 바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정리를 뭐 좀 더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큰 틀은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바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되는데 세제곱이 1이다 라는 아까 이제 정리된 이론들 중에서 이렇게 세제곱은 1이다 이런 부분을 좀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또 1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4제곱은 또 역시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다음 5제곱은 오메가 바 제곱 되겠고 와우. 그럼 이제 6제곱은 또 다시 또 되는 거니까 반복해서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건데 자 위에 가서 또 이 이론 보게 되면 이게 또 0이 되거든요. 와우. 그럼 이제 3개씩 끊어가면서 결과들이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105제곱까지 갔는데 0제곱에서부터 하니까 이제 106개가 있는 거거든요. 106개의 항이 있는데 3개씩 끊어가는 거니까 요거 이제 106을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 3, 3은 9에다가 16이니까 3, 5, 15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1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한 개의 항이 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개씩 끊어가면서 다 끊어지고 이제 한 개의 항이 남는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 거가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메가 바의 자, 그다음에 주어진 식은 오메가 바의 105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남겠다.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요, 여기 좀 세제곱이 1이니까 105 자체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105 자체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자, 오메가 세제곱에 3일은 3, 3은 9,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니까 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될 거라면 그냥 오메가 파로 이렇게 잘라갈 걸 그랬습니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어쨌든 규칙에 의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오메가와 관련된 것들 출제 빈도가 이제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정리해서 나왔을 때 자, 어떤 이론들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세제곱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뭐 근을 이렇게 직접 구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복수 형태 주어지는 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뭐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패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오메가 제곱이 뭐 오메가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론들도 있고 한데 이런 이론 공부들을 이제 먼저 우선시해서 학습을 잘 진행해 두게 되면 이제 다양하게 바뀌는 문제 형태들 언제든지 대처 가능한 거니까 이론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두 당식 px, q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나눴더니 나머지는 주어져 있고 px 당식 1번에 qx로 나눴더니 또 이렇게 주어져 있다. 세 당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좀 복잡합니다. 자, 주어진 식은 개수가 모두 정수고 이게 좀 다행이네요.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좀 달라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식부터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px라는 식을 x 4제곱 더하기 4x 제곱을 이 px라는 식이 아니라 이 식이군요. 좀 잘못 썼습니다. 자, x 4제곱 더하기 4x 제곱을 px로 나눴더니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였다. 이런 식을 썼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좀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은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제 px 더하기 ax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가 2차란 이야기는 px라는 것은 이거보다 이제 높은 차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어진 식이 다행히 이렇게 인수분해 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지금 2차보다 큰 3차, 4차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문제에서 이제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4차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3차라는 이야기는 자, px라는 식을 교묘하게 요 안쪽에 있는 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px 정보 제공이 좀 살짝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px를 qx로 나눴다. 자,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 요거를 이제 qx로 나눴다. 그럼 이제 뭐 몫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라고 주어졌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x 세제곱 이항시켜서 플러스 5x 이렇게 되네요. 또 3이 이렇게 소거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qx, b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x 공통의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QX, B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역시 나머지 부분인데 나머지가 1차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최소 2차보다는 더 큰 2차, 3차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역시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니까 2차 부분이 돼야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QX가 뭐다? X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PX, QX 정보를 이제 어떻게 좀 얻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다른 문제 평상시 풀다거나 좀 살짝 좀 특색이 있는 좀 형태적으로 좀 약간 좀 다른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PX, QX를 전부 다 얻은 상태에서 이 주어진 식을 나누겠다. 그러면 뭐 이 식은 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3PX 더하기 2QX 이렇게 된 부분들을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제 뭐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R에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자. 이제 이 부분 이제 0 만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P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 더하기 2Q 마이너스 1 이 결과를 좀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PX가 아까 여기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소거되는 거니까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는 겁니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와우. 마이너스 3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6이 되는 거니까 2, 6, 12 이렇게 처리돼서 최종 나머지는 결과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이거 15에 체킹할 뻔. 15가 없었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9 이렇게 체킹해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틀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들어야 되겠는데, 자, 주어진 식을 나누고 나머지가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 이제 이렇게 이항시켜서 식 정리 다시 했을 때 나눠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나머지보다는 차수가 더 높아야 되니까 3차나 4차. 그런데 이제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4차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차식이니까 요 안쪽 부분 이렇게 좀 PX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독특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도 QX가 돼 있으니까 똑같은 패턴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엔 나누기일 때, 중간에 이게 좀 왜 순간 이게 3차인데, 자, 2차로 잘못 봐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됐죠? 자, 조금 각각 주어진 식을 구해가는 과정이 조금 다른 평상시에 풀이하는 부분하고는 좀 살짝 색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이 x에 대한 2차 식의 완전 제곱식꼴로 또 다시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 어쨌든 된다는 얘기인데 뒤에 이렇게 상수항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해서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전기를 할 때 그냥 마구 하면 안 되고요. 좀 짝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짝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처리가 되겠고 안쪽을 짝 맞추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춰지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숫자들 부분에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3, 5 이렇게 되는데 합이 똑같아지는 이렇게 좀 4가 되는 부분이 보이죠? 이런 형태로 좀 짝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통 부분들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 전개 과정이 좀 수월해져서 뭐 인수분해 그 과정도 좀 쉽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치환해서 풀 건데 저는요 여기를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저는요 이만큼을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t가 되게 되면 여기는 대신 마이너스 5 플러스 8 해주면 되니까 t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전개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지고 주어진 식이 좀 더 처음 과정은 살짝 복잡하지만 그 다음 과정이 좀 편리해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꼴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여기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여기 반 4의 제곱 이런 형태.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6 해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완전 제곱식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아마 굳이 여기서 뭐 판별식 D 하지 않아도 되겠죠? 가운데 1창 절반의 제곱 이런 형태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 자, 그렇다면 문제 형식에서 어떻게 이제 전개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놓을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처리를 해가면 여기를 이제 전개할 때 지금 마이너스 5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했던 거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만 점검하면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는 즉 주어진 식 4차를 이제 전개할 때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묶어서 잘 전개할까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항식 x 4제곱 4y 4제곱을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자라는 부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x 4제곱 2y 제곱의 제곱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런 형태. 자, 주어진 식은 전부 짝수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복이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고, 복이차식을 인수분해한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죠. 2차 방정식처럼.
아니면 이제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인수분해, 당연히 그냥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는 형태가 나온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주어진 식 어떻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x 제곱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2x의 제곱이 되니까 완전 제곱 되려면 2배 이렇게 되니까 4x제곱 y제곱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4y 제곱 이런 형태에 써지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식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될까요? 뒤쪽에 이제 빼기 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더하기 하고 빼기 4x제곱 y제곱 이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부분이 x제곱 더하기 2y제곱의 제곱이 되겠고 뒤쪽이 이제 2xy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도 드디어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의 이 부분들을 한 번은 이렇게 열심히 더하기해서 쓰면 되겠고요. x제곱에 한 번은 또 열심히 또 빼기 하면 되겠죠. 2y제곱해서 쓰면은 큰 틀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끝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이제 다 끝난 그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주어진 식의 이제 계수들을 열심히 ABCD라고 해서 그 ABCD를 모두 다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 부분에서 2하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이렇게 좀 나온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이제 뭐 A, B가 될 수도 있고 C, D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A, B, C, D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이제 네 숫자는 이제 전부 다 곱하기 하는 거니까 결과는 좀 같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6 답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차식 2차 방정식처럼 그냥 인수분해 되거나 제곱 빼기 제곱, 자, 이렇게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되는,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건 잘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되는 형태 만들어주고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이 인수분해의 큰 틀에서 가장 좀 키포인트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번 이어집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개의 가격이 800원일 때 하루에 1000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X% 올리면 800원인데 올린다.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X 이만큼 올리는 거죠. 올린 가격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000개가 팔리는데 0.5%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100분의 X인데 또 절반이니까 200이죠. 200분의 X 이만큼이 감소한다, 줄어든다, 빼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개수 곱하기 해주면 이제 판매액이 되겠죠. 판매액이 최대가 되고 하려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 판매액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 괄호 안 부분들을 100분의 그러면 100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X 이렇게 처리해서 이걸 이제 약분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보면 되겠죠. 약분 되는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수고 여기 이제 200분의 2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 또 이렇게 약분되는 모양으로 해서 이제 10만점 써주겠습니다. 이거 마저 더 곱하기 할까요? 마저 더 해서 이제 5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된 거죠? 동그라미 2개 지고 10에서 5 남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되면 뭐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 돼 있고 이 부분이 100 더하기 x에다가 200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가로 안쪽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x 제곱 200에 플러스 100x에다가 200 동그라미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되는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몇 참수가 되는 거죠? 2참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차가 의미니까 이렇게 그래프 보면 되겠고 꼭지점 x좌표는 축 처리되니까 50해서 자 50일 때 최대가 되겠다. 즉 최대 판매액이 되겠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 그렇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을 뭐 얼마나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50%나 올리겠다? 우와, 어마어마한걸요. 자, 근데요, 이제 이때 이제 사과 한 개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다 이제 50 써가지고 그러면은 뭐 1,200원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와, 그럼 1,200원 답일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가격을 이만큼 범위에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50% 올 때 최대값인데 지금 가격 올리는 20에서부터 30 요 범위만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는 가격을 최대한 이제 많이 올릴수록 판매액이 커진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니까 30 올릴 때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가격 800원이었는데 그곳에다가 1 더하기 자기 자신 가격이죠. 그다음 100분의 30 이렇게 올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100분의
100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이런 패턴인데 800에서 이제 이게 약분을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130에다가 8을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0, 38이 24, 8이는 8,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40원이 되겠습니다. 1040원. 마지막에 아주 좀 나름 재밌습니다. 주어진 식 부분, 맨 처음 식부터 이제 해야 되겠죠? 원래 이제 가격 올리고, 내리고, 소량 계속 줄고 해서 좀 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주어진 식, 뭐 그냥 마구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로 안쪽 부분 이제 통분해서 좀 식을 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큰 숫자들은 좀 이제 배제하고 가로 안쪽만 좀 볼 수 있게 이제 이쁘게 만들어서 2차식을 만들어서 2차 함수 살펴가는 것까지 무난하게 처리돼서 짜잔 최대 50 됐는데, 자 주어진 거에 이제 제한 변역이 있다는 거죠. 제한 변역. 와우, 여기가 좀 이제 독특합니다. 20 이상 30 이하 범위에 그러니까 제한 변역을 해서 그래프 중 이제 제한 변역만큼 된다는 사실 이해됐죠? 조금 이 문제에 좀 특색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일단 뭐 기본 연습을 잘 하면 특색 있는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너무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풀이하기에 급급하면 잘 안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평상시에 이 활용식 출제 빈도가 좀 제법 높은 형태의 활용식이니까 연습 충분히 많이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의 직선 위의 점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하자.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는 하고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4, 3, 12 이런 형태 되는 거니까 뭐 대략 그려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 4 이런 모양.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이미점 P에서 X축과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좌표를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X, Y 이런 부분들만 돼 있다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 된다.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생겼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다라고 해주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X 곱하기 Y 요 형태가 이제 넓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넓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넓이를 이제 뭐 풀어달라 이런 얘기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y 값에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4y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은 거니까 4분의 1 x 곱하기 4y 이런 개념에서 4y 이렇게 대입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1 x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에다가 전개해서 들어가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이런 형태, 즉 이참수가 된다.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일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부분 이제 이것도 3도 공통으로 끄집어내는 게 더 좋습니까? 그냥 해도 되나요? 4분의 그러면 3까지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면 더 깔끔하죠.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최고차가 이렇게 돼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주면 2 이렇게 돼서 x값이 2일 때 이곳은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대일 때 근데 넓이를 구해가는 거 아니라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해가는 게 키포인트죠. 그럼 이제 둘레 길이는 x, y 이런 형태니까 2x 플러스 2y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2x 플러스 2y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x값이 2니까 2는 끝내서 이제 여기 4 처리가 됐고요. 그럼 y값을 또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가서 이제 x에다가 2를 이렇게 좀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 주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2분의 3 이렇게 돼서 y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요 2y니까 또 2배를 하니까 3 이렇게 처리되니까 최종 답은 7 해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7 해서 정답. 자,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살짝 힘겨운 부분이라는 얘기는 뭐 여기 식 세워가는 이 과정인데, 사실은 이제 직선 위에 이렇게 이제 좌표를 잡아놓는 이 개념만 좀 돼 있다면, 그죠? 이 식에서 뭐 이렇게 길이 내려서 이제 x, y 두 개 곱하기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식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대입을 통해서 이제 2차식 이렇게 만들어가는 절차. 사실 좀 어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아주 많이 어렵지 않은, 그래 우리가 할 만한 그런 형태들인데, 이 어쨌든 이게 우리가 활용식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자 이런 값을 뭐 계산해 달라. 뭐 계산하면 되는데요. 주어진 식을 그럼 뭐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와 이 식이 좀 무지무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을 만났을 때는 이 주어진 식의 특징을 잘 살피지 못하면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패턴이 주어져 있거든요. 자, 요 식은 이제 뭐냐면요. 계수가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로 생긴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립제법으로 열심히 해서 인수분해 하려고 했을 때 인수분해 잘 안 됩니다. 조립제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1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인데 1차로 이 식은 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 구조가 될 때는 이제 가운데 부분에 x제곱을 이렇게 공통으로 끄집어내는 형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짝이 되는 형태끼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x제곱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 가운데 부분은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형태 처리해서 그럼 마이너스 2t 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소거가 돼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좀 변형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부분 이제 괄호괄호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x분의 1 하나가 이렇게 묶어지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 이런 형태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x제곱을 이제 다시 가로에다가 하나씩 곱하게 해서 x제곱 플러스 1 형태 만들고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형태 만들면 이제 인수분해가 전부 다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체가 매우 독특한 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뒤에 는영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제 앞쪽 부분은 이거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겠고 뒤에 부분에서 이제 판별식을 해보게 되면 뭐 실근 형태가 되겠죠. 실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쪽 파트 부분에서 두근의 합은 3, 두근의 곱은 1 이런 형태에서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9 마이너스 2 해서 답을 또 이렇게 구해 가는 거니까 뭐 그 뒤쪽 산수는 또 무난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답까지도 좀 무난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주어진 식은 식의 특징을 살피지 않으면 지금 결과도 보셨다시피 이게 1차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의 특징인 거니까 주어진 식이 이렇게 계수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계수 부분이 이렇게 대칭 구조로 생겼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특징이 좀 살피지 못하면 좀 풀이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이제 특징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인지하셔가지고 제가 좀 제시해드린 이런 풀이법 형태로 연습 좀 충분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x라는 서로 다른 두 상수 알파벳에 대해서 2차 당식 px를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주어져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px를 x-알파 이렇게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뭐가 되고 베타가 되고 x- 베타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알파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P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결과가 1이다. 이런 정보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정보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쓰게 되면 P 알파는 베타가 되겠고, P 베타는 이꼴 알파가 되겠고, P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어진 것은 앞에 있는 두 개 부분에 이제 특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더군다나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다.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좀 어떻게 살펴야 되겠습니까? 이 주어진 것은 알파 집어넣을 때 이제 베타 나오는 부분들은 좀 처리가 안 되니까 베타를 이제 3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집어넣었을 때 역시 알파 관계는 좀 안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보게 되게 되면 이 두 개의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뭐냐면 px는 이꼴 3 마이너스 x다라는 이런 식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그런 식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좀 이항시켜서 px에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은 a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한다면 이제 x제곱. 근데 이제 두 근 합곱을 다 알거든요. 합곱을 다 이렇게 아는 그런 형태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식을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px가 이제 완벽하게 a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정보가 하나 좀 더 있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또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은 플러스 4,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a가 되나요? 그러면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된 걸까요? 됐습니까? 이 결과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요까지 나와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완벽하게 px를 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px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알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P2를 구해달라. 이제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 4,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약분하게 되니까 이 계산 결과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6이 되는 건가요? 4 약분해서 6 처리가 되겠고 여기다가는 2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는 7 이렇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오, 계속해서 답이 뭐 7 되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자, 식을 좀 다시 보게 되면요. 자, 대입해서 정리한 식, 이 부분들은 가장 기본 지킨 거니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알파의 베타, 주어진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알파의 알파 관계, 베타의 베타 관계로 가야 이제 뜻파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변형하는 부분들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거. 아, 요거 이큰이 알파 베타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 거쳐서 최종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보 하나 더 주어진 걸 대입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쭉 진행할 거니까 그것만 차분하게 진행하면 되겠죠. 자, 중간에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가 문제 형태로 이제 바꿔가는지 그 과정 부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4번입니다. 복소수 z에 대하여 오메가 값을 주어져 있을 때 z의 m제곱, 오메가 n제곱이 1-1 각각 풀려가는 102i 서로 다른 두 양의정수 순수상계수를 구해주십시오. 와우,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기초 공부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요, 우리가 i 이 부분을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곳에 또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i, 즉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하면 또 i를 한 번 더 곱하면 1, 5제곱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의 특징을 공부한 거죠. 근데 i의 n제곱을 공부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평이하다가 싶으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1-i분의 1 플러스 i 이런 부분들을 내서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분의 대표적으로 1 플러스 i 이런 부분들 제곱 이런 형태를 좀 연습을 많이 시키죠. 자,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하려면 a-bi분의 b 플러스 ai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자, 이런 형태들도 우리가 이제 유리하게 되면 이제 i가 된다 해서 그러니까 i의 n제곱 내야 될 부분 이런 식의 이제 n제곱을 내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죠. 지금 그런 형태가 z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a-bi 분자분모의 a 플러스 bi를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복소수 계산할 때 이렇게 실수해서 계산, 허수해서 계산하면 ab의 i제곱의 마이너스 그러면 실수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실수 허수 이렇게 곱하기 할 때 a제곱 b제곱 이런 형태에서 i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이 깔끔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여긴 0 되겠고, 또 약분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가 i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z값이 지금 i가 제공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z의 4제곱 형태가, 즉 i의 4제곱 형태가 이제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4번마다 규칙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알았습니다. 문제에서 m이라는 숫자는 4, 8, 12, 16, 4,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0까지 이렇게 돼서 이런 숫자들이 문제의 특징이 된다.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쪽도 오메가도 또 알아봐야 되죠. 오메가라는 것은 루트 2분의 자 1, 그 다음에 z 파니까 i의 마이너스 i의 플러스 i가 되겠고, 이곳에 i를 또 이렇게 곱하기 한 거니까 루트 2분의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 부분도 이제 제곱하는 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지워지고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곱 형태를 또다시 제곱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메가 4제곱이라는 형태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제곱 이 녀석을 4제곱하게 되면 1 되는 거니까 오메가 8제곱이 1 되는 거니까 몇 번마다 규칙이다. 8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오메가의 n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이 n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이제 4가 되겠고 8번마다 규칙이니까 8을 더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8을 더하게 해주니까 12, 8 더하니까 20, 또 8 더하게 해주니까 28 이런 형태로 쭉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까지 되겠죠?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됐죠? 와우, 규칙 찾기가 일반적인 문제보다 좀 훨씬 어려운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아유, 저 끝이 아닌가요? 이거 규칙 알아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순수상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서로 다른 두 양수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 이게 지금 8번마다 규칙인데 4가 맨 앞에 겹치고 얘는 4번마다 규칙이면 이 숫자들은 지금 전부 다 여기 있는 모양이잖아요. 2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서로 다른 양수를 찾으려면 이 m이라는 숫자를 좀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4, 8, 12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 이렇게 20 이런 형태로. 자, 이게 지금 25개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13개,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이라는 숫자고 n이라는 숫자는 그냥 뭐 13개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다른 숫자라고 했으니까 자, 이쪽에 13개 숫자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가 뭐냐면 여기 4가 될 때는 이쪽에는 4가 있으니까 다른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4 될 때는 이쪽에 이제 13개 중에서 12개가 나와야 되겠고, 물론 이제 각각 13개니까 13 곱하기 12 해서 돼야 되겠고, 더하기. 다른 숫자, 이게 12개가 나왔을 땐 이쪽의 숫자는 이제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개수 카운팅에도 무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4, 12 이렇게 13개의 숫자는 다 똑같은 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4일 때는 이곳에서 4 빼고 다른 숫자 12개. 그게 이제 근데 이게 4일 때, 12일 때 이렇게 좀 따져야 되는 거니까 13 곱하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이쪽에 12개, 이런 숫자일 때, 24 이런 숫자일 때는 아무 숫자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수니까 2 곱하기 13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6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52에다가 12 이렇게 26이 되는 거지. 2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3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개수 계산까지. 와우, 이게 지금 문제 주어진 특징 파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 이제 개수 계산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난이도가 좀 꽤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평상시 가장 기본은 i, 물론 이제 마이너스 i도 이제 규칙적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1차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공부해야 될 항목들. 근데 이제 진짜 업그레이드된 항목들은 이런 형태도 i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었다면, 지금 알아뒀어야만 하는 항목이죠. 물론 아니더라도 이제 z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유리화해서 이제 z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i가 된다 이제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z가 이제 i라는 거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z가 i가 나오는 순간 이제 4제곱해서 1 규칙된다라고 해서 또 1 되는 걸 찾아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m이 되는 숫자들을 빨리 찾아서 놔야 되겠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대입을 해서 오메가를 구했더니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 이 부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돼 있으면, 이런 것은 이제 제곱의 규칙이 있겠다 해서 이제 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찾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4번마다 규칙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곱이 또 돼야 되니까 큰 틀에서 이제 결국 8번만의 규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4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되는 숫자들 또 이렇게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 마지막 카운팅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겹치는 숫자, 겹치지 않는 숫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4라면 이쪽에서는 4를 뺀 나머지 이쪽에 12개, 그죠? 12개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4가 이제 10일 때, 20일 때 이렇게 좀 28일 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니까 13번 곱하기. 그다음에 아닌 숫자일 때는 그냥 아무 숫자나 놔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개수 계산하는 것까지 만만치 않은 문제로 24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풀려면 평상시 연습들 확실하게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25번 풀이 시작합니다. 4차 방정식이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이 주어져 있으면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돼서 뭐 관계식이 딱 나왔습니다. 뭐 b 값은 뭐 마이너스 1 뭐 하든지 뭐 a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관계식 하나 깔끔하게 구했고요.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16 뭐 플러스 8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하하 숫자가 좀 살짝 커지는데 자, 근데 b 값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처리하게 되면 3a는 그러면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8 해서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 b 값이 전부 다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차항 부분이 없죠? a 값 8에 b 값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자 1, 1, 1, 0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되면 0이고 계속 0인가요? 8에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 해서 되겠고 그 다음은 또 하는 숫자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습니까? 그럼 1에 마이너스 2 처리해주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가 되겠고 4 내려가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죠? 나머지 다른 두 근은 이제 이쪽 2차 방정식에서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쪽 근이 이제 알파 베타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부분은 2다, 두 근의 곱 부분은 4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열심히 풀면 되는데 와, 근데 갑자기 5제곱 물어봤습니다. 5제곱은 이렇게 쉽게 풀이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부터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좀 대입을 해서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도 미리 구해놓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공부했죠? 자, 이 부분은 8이 되겠고 여기가 알파 베타가 여기가 얼마일까요? 4에다가 여기가 2니까 이거 얼마인가요? 그러면 숫자가 좀 커지는데 다시 한번요. 알파 베타가 2니까 6에다가 6, 4, 2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해서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이런 거 왜 구해놨을까요?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하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이제 곱하기 해주면 알파 5제곱 베타 4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이렇게 더 나온 부분들 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파 제곱의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는 알파 세제곱의 베타 제곱, 이 부분을 이렇게 된 부분을 좀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공통을 끄집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가능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둘 곱하기 해주면 64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으니까 2가 되겠고, 여기는 4였는데 제곱하니까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32를 빼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64에서 32를 빼는 그런 결과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32예요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큰 가르쳐줘서 AB 값 구해가는 이 부분들은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 처리해가는 부분들도 뭐 큰 문제 없고 거기서 근과 계수 관계하는 부분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요게 좀 문제가 되죠. 5제곱 학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좀 상당히 좀 당황했을 텐데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만들고 여기 좀 빼줘야 되는데 이 부분 때 정리를 해서 해두는 거니까 큰 틀에서 이제 이런 모양 형태로 이제 학습이 돼 있으면 좋겠죠. 자,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고 이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계산하는 거니까 와 5제곱 물어보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뭐 공식도 웬만한 것들은 뭐 다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한 문제를 통해서 곱셈 공식, 그 다음에 뭐 조립제법 등등등 다양한 형태들을 질문 던지는 그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워졌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 우와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씁시다. fx를 gx로 나눴더니 몫은 gx x 제곱이 되겠고 나머지도 gx x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누면 몫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 gx보다 차수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GX보다 차수가 좀 낮은 차수 형태가 좀 써져야 되는데 뭐 GX의 가장 높은 차수 부분이 그대로 있다면 차수가 또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GX라는 부분들이 이거 빼기 X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GX라는 부분들을 X제곱 AX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모양 요 형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써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1차가 되겠고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fx를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쓰게 된다면 x제곱 ax 플러스 b가 되겠고 몫은 그러면 ax 플러스 b 나머지도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가 된다. 다행히 이제 이건 이제 똑같다 이런 형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전개했을 때 맨 앞에 부분 이제 계수가 이제 최고 높은 차수가 a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a가 이제 1이 돼야 되겠다라고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x제곱 플러스 요 부분도 x 플러스 b, x 플러스 b, 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해서 fx를 이제 조금 이제 거의 풀 수 있는 미지수가 이제 하나 있는 형태로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까지가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다항식 fx를 이거 나눈다는 얘기니까 이제 f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정보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f1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2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긴 또 1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도 이제 1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국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전개를 하게 되면요 b제곱에다가 b 그러면 3b에다가 여기 있으니까 4b가 되겠고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4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b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완전 제곱식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fx가 아예 완성이 됐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무엇을 구하겠습니다. f3을 구해달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지 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3을 좀 대입하겠습니다. 9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3 빼기 2니까 1이니까 10이 되겠습니까? 10 곱하기 이곳은 1이니까 됐고 이것은 또 더하기 1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11에서 이제 구해가는 형태. 앞쪽 부분에서 이제 주어진 식이 좀 뭐랄까요? 뭐 차수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까요?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제 가장 기본 쓴 상태에서 이 나머지라는 것은 나눠진 수보다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라는 개념. 됐습니까? 그렇다면 gx의 가장 높은 차수가 그대로 있으면은 즉 이 x제곱이 영향을 못 미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gx가 이제 2차 하면서 이제 이 빼기 x제곱에서 최고차가 사라져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fx의 1차 부분. 그 다음 주어진 문제를 보면 이제 최고차 계수를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었죠. 최고차 계수가 1이다 라는 얘기는 전개했을 때 최고차가 생기는 이 부분들이 1이 되려면 또 a 값마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처리해서 fx를 이렇게 완성해가는 과정.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에 F1 해서 이제 B 값 찾고 그 다음 이제 최종 또 F3에서 최종 답 찾아가는 이 과정은 그냥 단순 연산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주어진 정보들을 좀 정리를 잘 해서 어떤 개념인지 파악해서 fx의 식을 형태를 좀 만들어가는 절차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이렇게 해석하는 그 절차 부분에 대한 부분 살짝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27번 영생고 시험 문제의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x의 주어진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은 특징 함수값이 같다 5호 함수값 하나는 절대값 되는데 더하면 0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최고차가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두 가지를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함수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5를 대입해 준 거니까 뭐 가운데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부분도 뭐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5 그러면 가운데 2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되겠다. 첫 정보는 해결이 됐고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요 값 형태가 되겠고, 근데 이제 4라는 부분들은 뭐죠? 4라는 부분들은 5보다 좀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에 4라는 정보가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요,
F4의 절대값 됐으니까 이건 분명히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4 부분들이 함수값이 더 작은 형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은 좀 문제가 좀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에서 한쪽은 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값이 좀 이제 다른 그런 모양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그래프 모양 형태로 봤을 때는 주어진 함수 형태의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살짝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결과, 그 다음 4 집어넣었을 때 결과 차이를 조금 좀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음수라고 치면은 이 부분들은 더 작은 음수가 되는 거죠. 더 작은 음수인데 절대값 한다고 해서 0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사실 정확히 알아가는 부분. 첫 번째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또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좀 제한 변역 좀 일단 표시를 해볼까요?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럼 여기까지인가요? 그래프 이렇게? 자, 그렇다면 그래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결과. 최소값 자체가 또 얼마다? 마이너스 38. 대칭축이 아까 2였죠? 이런 정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러면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잘 할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산수 연습을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계산 과정이 좀 만만치가 않네요. 자, 대칭축을 좀 처리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는 a의 x-2의 제곱, 그 다음에 모르니까 b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이제 f-2 주어정보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하니까 16a 플러스 b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8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정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정보는 뭐가 있죠? 문제 주어진 정보가 있죠? 마이너스 1 대입. f-1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3에다가 제곱하니까 9a 플러스 b가 되겠고 f4를 또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4를 구하게 되면 4는 2가 되니까 제곱해서 4a가 되죠. 4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더하게 하니까 13a 플러스 2b가 되는데 이 부분도 0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이제 둘을 또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식의 2배. 그러면 얼마인가요? 32a 플러스 2b 해서 아이고 그냥 2 곱하기 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8에서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9a가 되는 건가요? 19a가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8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약분되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a 값 마이너스 4. 그럼 b 값도 처리해야 할까요?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항시키니까 2b를 쓰죠. 뭐 그러면 4 곱하기 13 이렇게 되니까 약분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b 값은 26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B값 구했습니다. 근데 이 함수식 최대값 구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식 자체가 마이너스 4의 x-2의 제곱 더하기 26 처리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갔겠죠? 그럼 이제 f2가 이제 최대값이 되니까 그냥 26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 26. 됐습니다. 앞쪽 파트 부분에서 이제 내용 정리해가는 과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뒤에 산수는 산수도 좀 숫자가 커지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함수값 2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두 개의 값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대칭 구조 형태니까 꼭지점 좌표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두 개의 함수값 했을 때 자 하나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 분명히 양수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얘기는 이쪽 f-1 부분이 음수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그래프를 보면 봤을 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음수라는 건데 이거보다 이제 4는 이제 대칭축에서 가까운 거니까 더 작은 값이 돼야 되거든요. 와,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더하기해서 0 된다.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좀 이제 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한쪽은 이제 음수, 한쪽은 이제 양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개념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부분도 쓰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수양수 더하기해서 결과는 0 이렇게 이제 식이 유도된 이 부분들도 이제 필요한 거고 되셨죠? 대칭축에 의해서 식 만들어 놓은 거고 됐습니까? 자, 맨 처음 그래프 모양을 좀 유추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을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생각하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을 통해서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27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설명이 많은 보탬 됐길 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좀 해설을 했고요. 문항수도 많은데 뒤쪽 파트 부분에 조금 이제 복잡한 연산들이 좀 등장해 있는 그런 만만치 않은 그런 시험 문제니까 복습을 통해서 이런 시험 문제들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실력을 잘 키워가기 바랍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